안녕하세요. 설정 DJ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토캐드 연습 도면 예제 12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도면 예제 같은 경우는 PDF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게 제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보시면은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로 들어가시면은 다른 자료도 있지만 어토캐드 연습 도면 예제라는 또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 링크로도 들어가시면은 화면에 보이는 예제도 있고 다른 예제도 있으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제 이 화면에 보이는 예제들을 그려볼 텐데, 자, 형태들이 굉장히 좀 복잡해 보입니다. 그렇죠? 우선 보이는 게 원과 다각형이 보이죠. 오각형에 대한 형태의 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다각형 형태들이 작아지든지 또는 커지든지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은 다각형의 이 변에 대한 길이들이 각각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에 대한 크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변에서 원에 대한 위치도 나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형태들을 보시면 이 도형들이 정다각형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다각형이 아니다라고 하면 다른 치수에 대한 부분들이 기입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이는 이 도면들은 정다각형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에 보이는 도면들은 정다각형에서 이 원에 대한 형태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형태들을 제가 아까 그쵸? 큰 것부터 시작해서 총 5개입니다. 다각형이 5개죠. 그래서 큰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을 전부 그려서 한 곳으로 배치를 해서 그려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려도 되지만 좀 번거롭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들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옮기는 것도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사용하게 되는 명령어들 중에는요, 블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블록을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을 이제 한번 사용해 볼까 합니다. 그런 다음 한 객체를 그려서요. 그린 다음에 오토캐드 연습 도면 예제 6번째 시간 때 배웠던 축척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배열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축척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하게 되면서 계산을 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 형태가 다릅니다. 그렇죠? 이 형태들이 다른데 두 개의 형태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에 대한 도면을 블록으로 잡아서 그린 다음 블록의 이름을 바꾸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설명을 하는 영상도 제 유튜브 채널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리네임이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블록의 이름을 바꿔서 이 형태를 수정해 보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의 도면을 그리면서 사용하게 되는 명령어는 첫째로 다각형입니다. 다각형을 그리는 옵션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변에 대한 길이가 나와 있죠. 그렇죠? 오각형, 다각형에 대한 한 변에 대한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에 대한 부분을 이용해서 그리는 옵션을 이용할 거예요. 자, 다각형의 명령어는 폴리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축키는 POL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POL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후에 다각형을 그리는 변의 수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번 시간에 그려보는 다각형은 오각형이죠. 그래서 숫자 5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런 다음 옵션 중에서 모서리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H라는 옵션인데, 자, 단축키는 E입니다. 그래서 E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후에 면의 다각형의 면의 시작점을 한 지점을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직교 모드가 실행된 상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마우스를 옮기고요. 그런 다음 면의 길이를 입력해서 그리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의 길이가 예를 들어 20이다 그러면 변의 길이가 20인 오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OL 입력하고 엔터 클릭이죠. 단축키는 POL입니다. 그래서 POL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런 다음 면의 수를 물어봅니다. 그렇죠? 오각형이죠. 오각형을 그린다 그러면 5를 입력하고요. 엔터 클릭. 그런 다음 왼쪽 밑에 보시면은 끝쪽에 모서리 가로 열고 이 가로 닫기가 있죠. 자, 이 부분을 이용하는 거죠. 단축키는 입니다. 그래서 이를 입력하고요. 엔터 클릭. 그런 다음 모서리의 첫 번째 끝점을 지정하라 하죠. 그래서 아무 지점 클릭하고요.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직교 모드가 해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를 따라서 움직이죠. 하지만 직교 모드를 실행하시면 이렇게 바르게 수평하게 또는 수직하게 이렇게 다각형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교 모드를 실행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20이다.
면의 길이가 20이다 그러면은 숫자 20을 입력하고요. 엔터 클릭. 그래서 변의 길이를 측정해 보면요. 자, 이렇게 그렇죠? 동일합니다. 이렇게 그리는 방식이죠. 그리고 만약에 뭐 필요는 없겠지만은 정다각형이기 때문에 안쪽에 이 모서리에 대한 부분, 면의 두 개에 대한 각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동일하겠죠? 108도씩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오각형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CAD가 아닌 실제로 이 다각형에 대한 내부에 대한 이 한 각의 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계산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이 면의 수를 입력하는 거죠. 면의 수를 n이라 한다면 n 빼기 2를 하는 겁니다. 2를 하시고요. 곱하기 180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내각의 합에 대한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각형이죠. 자, 오각형이기 때문에 자, 수를 5를 합니다. 그런 다음 5 빼기 2는 3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80에 3을 곱하면요. 540도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변의 수를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540에 5를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08도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한 변에 대한 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CAD로 그리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정다각형을 폴리곤이라는 명령어로 그리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구할 필요 없이 그렇죠? 실제로 치수로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모서리 면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그리는 옵션을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 자, 이번에 사용할 명령어는 새로 나왔습니다. 블록 만들기죠. 유튜브 채널에 블록을 만드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컨트롤 C 있죠. 복사하기 또는 컨트롤 X 잘라내기 그리고 붙여넣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다른 프로그램에도 다 사용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하지만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블록으로 붙여넣기가 되는 거죠. 방법은 객체를 하나 복사를 했어요. 컨트롤 C 객체를 선택해서 복사를 한 후에 또는 컨트롤 X를 해서 잘라내기를 한 후에 컨트롤과 Shift를 누르고 V를 누르게 되면 블록으로 붙여넣기가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선이 있다 그러면 자, 객체를 선택하고요. 컨트롤 C 컨트롤 누르고 C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카피 클립이라고 해서 객체가 복사가 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누르고 Shift 누르고 V를 누르는 거죠. 이렇게 눌러버리면 객체가 붙여지는데 자,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객체를 선택해 보면요. 자, 이렇게 하나의 형태로 묶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객체에는 기준점이 하나가 생깁니다. 자, 이런 부분은 이 기준점은 왼쪽 아래, 그렇죠? 왼쪽 아래에 X축과 Y축이 만나는 원점에 대한 기준에 이렇게 블록에 기준점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클릭해서 이렇게 옮길 수가 있는 거죠.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첫 번째, 처음에 선택했던 이 객체들은 개별로 되어 있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이 자, 객체를 선택하고 컨트롤 X 잘라내기를 하는 거죠. 컨트롤 X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객체가 잘라졌습니다. 여기서 다시 컨트롤 누르고 Shift 누르고 V를 누르면은 이렇게 붙여지는 거죠. 블록으로 붙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좀 전과 동일하게 블록의 원점은 이렇게 Y축과 X축이 만나는 원점 지점에 이렇게 블록에 대한 기준점이 생기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이런 블록에 대한 부분은요.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은 블록 이름이 나옵니다. A$C 뭐 439D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블록들이 이름이 좀 달라요. 아마 여러분들이 만드셔도
블록의 이름이 저와는 다를 겁니다. 이 블록은 컨트롤과 Shift 키를 눌러서 V 블록으로 붙여 넣을 때는 자동으로 이렇게 블록의 이름이 생성이 되면서 이렇게 블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는 한 화면에는 블록 이름이 같은 이름을 가지면서 다른 형태의 블록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설명을 하는 영상도 다 있습니다. 그렇죠? 보셨다면 아실 텐데 절대로 같은 이름을 가진 블록은 형태가 다를 수 없다는 거죠. 지금은 형태가 같습니다만은 블록의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블록이라는 게 한 가지에 대한 블록을 수정을 하게 되면요, 같은 이름을 가진 블록도 동일하게 수정한 형태로 변형이 된다는 거죠.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개의 블록이 있는데, 자, 그리고 또 블록을 수정하는 방법은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할 수도 있죠. 블록 에디트라는 그런 명령어인데, 이런 형태는 제가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고요. 왜냐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방금 선택했던 블록에 대한 부분만 보이는 거죠. 다른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무에서 사용하다 보면 다른 부분, 형태들과 간섭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보면서 그리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했던 블록만 보이게 된다 그러면 편집하는 부분이 잘못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수정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용하지 않고요, 저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블록을 편집할 땐 참조 편집을 사용합니다. 블록 편집 같은 경우는 ref edit라는 이 명령어를 사용하는데, 이 블록 편집에 대한 부분도 영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ref edit라는 이 참조 편집에 대한 명령어를요, 단축키를 RR 두 개를 입력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정을 했다 그러면, 블록 편집에서 수정을 했다 그러면 이 저장을 하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ref close라는 이 명령어인데, 이 부분을 RT라고 저는 단축키를 설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 위쪽에 보시면은 참조 편집 있죠. 도구 막대가 참조 편집에 대한 부분인데, 자, 제일 왼쪽에 보시면은 이 아이콘이 있죠. 이 부분이 이 ref edit라는 이 명령어를 실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아이콘들이 있는데, 객체를 추가하는 그런 아이콘이고요. 그리고 블록에서 객체를 제거하는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참조 닫기가 있는데, 변경사항, 블록 수정에서 변경했던 부분을 취소를 하고 닫기를 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아이콘이 수정했던 부분들을 저장을 하고 닫는, 이 참조 편집이라는 명령어를 닫는 그런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콘을 사용하는데, 자,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두 개는 블록 이름이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를 이렇게 복사를 하나 해갈게요. 하나씩 이렇게 복사를 해갑니다. 이 두 개는 그렇죠? 형태가 동일합니다. 그렇죠? 블록의 이름이 동일하죠. 그렇죠? 하지만 이 두 개에 대한 블록의 이름이 동일하고요, 이 블록에 대한 두 개의 블록이 이름이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서 한 개를 제가 수정을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단축키를 RR이라고 입력하는데 했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RR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객체 선택하고요. 그러면 참조 편집이라는 창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아래쪽에 보시면 선택했던 블록에 대한 이름을 보여주죠. 그리고 색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이 블록을 이제 편집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확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어떻습니까? 화면이 보이면서, 다른 화면도 보이면서요. 그렇죠? 보이면서 내가 선택했던 블록만 이렇게 선의 색깔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오른쪽에 블록이 있던 거는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름이 똑같은 블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똑같은 블록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서 수정을 하기 때문에, 자, 이런 블록들은 보이지 않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수정을 하고 저장을 해서 닫기를 하면요, 이 블록도 이제 변형이 되어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요, 제가 원을 이렇게 두 개를 그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이 참조 편집 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참조 편집 작업 세트의 변경사항을 저장합니다 라고 하죠. 이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단축키를 RT를 씁니다. 그래서 RT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저장하자고 물어보죠. 그래서 엔터 클릭 한 번 더 누르시면요, 또 물어봅니다. 전체 참조 편집을 저장합니다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확인만
누르시면 되는데 여기서 엔터 클릭 하셔도 돼요. 엔터 클릭.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객체가 그쵸? 두 개가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바뀌는 거죠. 블록의 이름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작업하는 한 도면에는요, 블록 이름이 같으면서 다른 형태의 블록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왼쪽으로 한번 수정해 볼까요? 그러면서 참조 편집에 대한 창이 또 사라졌네요. 도구막대가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RR 입력하고, 자, 객체를 선택하고요. 엔터 클릭. 자, 그러니까 오른쪽에도 있던 블록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름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서 수정하기 때문에 수정하는 동안에는 이 블록이 보이지 않는 거죠. 수정을 한 후에 저장을 하고 닫기를 하면 이 블록이 보이면서 변경된 부분도 같이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이렇게 참조 편집에 대한 창이 생성이 되죠. 자, 이 부분을 위쪽으로 도구막대를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배치를 한 후에 사용하게 되면 이 도구막대는 사라지지 않고 항상 있는 거죠. 그리고 도구막대에는 제가 선택했던 이 블록에 대한 이름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라인을 하나 더 그릴게요. 제가 이런 식으로 몇 개 더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죠. 또는 이런 선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객체를 선택하고요. 플러스가 있는 마크 있죠? 작업 세트에 추가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진해지면서 이 블록에 포함이 되는 거죠. 다른 것도 포함을 시킬 수가 있어요. 글자도 클릭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 이런 부분을 선택했어요. 빼기 마크가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제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런 참조 편집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업을 다 했다, 수정을 했다 그러면 RT 입력하고 엔터 클릭, 엔터 클릭, 엔터 클릭.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좀 전에 사라졌던 블록이 그렇죠? 변경된 부분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연장하기 익스텐드 있죠. 자, 이런 부분하고 뭐 자르기라든지 복사, 카피 명령어, 그리고 축척, 그리고 원 그리기. 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축적에서는요, 요번 시간은 이제 오토캐드 연습 도면 예제 6번째 시간에 사용해봤던 이 복사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사용할 거예요. 선택했던 기본 객체를 두고 복사본을 이용해서 배열을 줘서 키우든지 줄이든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용하는 부분이 이런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중에서 작은 따옴표 CAL이라는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이 계산하는 방식은 명령어들 중에서 수치를 입력하는 명령어에는 다 적용이 되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를 입력하는 부분에서 이 키보드의 엔터 클릭 왼쪽에 바로 옆에 보시면은 작은 따옴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따옴표를 입력하고 CAL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을 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 계산하는 방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 옵션을 이용할 때는 더하기도 되고 빼기도 되고 곱하기도 되고 나누기도 됩니다. 그리고 소수점이 있어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축척에 대한 이 축척의 스케일 명령어에서 복사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사용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도면 예제를 그려볼 텐데 그 중에서 좀 제가 설명이 좀 빠진 부분이 리네임입니다. 여기서 블록 이름 바꾸기란 자, 리네임 RENAM이라고 풀네임을 쓰시고요. 엔터 클릭하시면은 자, 블록을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영상이 있긴 한데 RENAM이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 이름 바꾸기라는 창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UCS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명명된 객체들이 있죠. 여기서 뭐 도면식도 있고 문자 스타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블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블록을 클릭하시면은 화면에 지금 작업하는 화면에 블록에 대한 형태들이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지금은 제가 이 작업 화면에서 여러 가지의 블록들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이런 블록 리스트가 있는데
자, 이런 리스트를, 이런 블록에 대한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간단하게 좀 바꾸는 그런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블록 이름을 일일이 찾기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개 한 개 찾아서 블록을 바꾸기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이름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찾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개별로 한 개만 블록을 바꾼다 그러면, 그렇죠? 블록의 이름을 바꾼다 그러면 다시 폭발을 해서 다시 블록으로 잡는 게 편하겠죠. 하지만 이런 블록들에 대한 이름들을 일괄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리네임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한 영상은 제 유튜브 채널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 기능들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볼 텐데, 자, 위쪽에 모형을 먼저 그릴까요? 자, 위쪽에 모형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이 도면에서 모형이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지만은 좀 블록이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그린다면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중에서요, 어떻게 할까요? 제일 큰 거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거를 그래서 축척이라는 명령어로 줄이면 되겠죠. 스케일 명령어로 계산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줄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변에 대한 길이들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요, 자, 제일 큰 거 같은 경우는 한 변의 길이가 56.25네요. 그리고 원들에 대한 크기들이 다 일일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 제일 큰 거를 한번 그려 볼게요. 한 변의 길이는 56.2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POL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런 다음 변의 수를 물어보죠. 변의 수를 물어봅니다. 그렇죠? 좀 전에 오각형을 한번 그려봤기 때문에 왼쪽 밑에 보시면은 각도 열고 5 각도 닫기라 되어 있죠. 그래서 엔터 클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엔터 클릭.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옵션 중에서 모서리 가로 열고 2 가로 닫기 되어 있죠. 여기서 2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아무 지점 클릭 후에요. 자,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요. 자, 길이가 얼마입니까? 56.25입니다. 그렇죠? 56.25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 56.25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56.25인 오각형이 그려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 원에 대한 파이가 22.5네요. 그리고 한 변에, 그렇죠? 한 변에서 중심에서 모든 게 다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원그리기 명령으로요. 자, 이 한 변의 중심점을 클릭합니다. 중간점을 클릭하면 되죠. 클릭. 그런 다음 지름이 22.5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지름 값을 계산하기 힘들다 그러면, 자, 옵션 중에서 D를 입력합니다. 지름의 값을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옵션 중에서 D를 입력하면 되죠. D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런 다음 22.5를 입력하는 거죠. 그리고 엔터 클릭. 그러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 형태에 보시면은 가상선이 있죠. 그렇죠? 이점세선이 있습니다. 중심선도 있지만은, 자, 이런 부분은 원에서 이 한 변의 길이에 대한 선이 중간에 생략됐기 때문에 제가 가상으로 이런 선들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선은 그리실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트림 명령으로요, 이렇게 지웁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 원그리기 명령으로, 그렇죠? 중간점을 클릭 후에 이렇게 엔터만 클릭하시면은 똑같은 원이 그려지는 거죠. 그렇죠? 22.5에 대한 지름을 가진 원을 그렸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엔터 클릭, 중간점 클릭, 클릭, 엔터 클릭, 중간점 클릭, 클릭. 그런 다음 트림 명령으로요,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치수를 확인해 보면 동일합니다. 실제로는 조금 치수가 다르긴 하죠. 왜 그러냐면 이 치수에 대한 정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치수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특성을 들어가시든지, 그렇죠? 치수를 클릭하고 컨트롤 누르고 숫자 1, 그럼 특성창이 생성이 되죠. 여기에 보시면은 정밀도라는 게 있어요. 1차 단위에 정밀도 보이시죠? 여기를 제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설정을 했기 때문에 둘째 자리까지만 표현이 되는 거죠. 여기서 예를 들어 정밀도를요, 제가 넷째 자리까지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설정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28.125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동일합니다. 이 부분도 방금 치수를 입력했지만은 기본적인 치수의 스타일은 둘째 자리까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때는, 자, 매치 플롭 있죠. MA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치수를 클릭해서 다른 쪽에 이렇게 매치를 시키는 거죠. 특성을.
그러니까 이렇게 다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서 원은 이렇게 22.5에 대한 지름을 가진 원을 그린 거고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설정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은 이 폴리선을 제가 끊었기 때문에 좀 보기 싫은데, 자, 선들이 연결되어 있네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폭발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폴리선을 폭발을 한번 시킬게요. 자, 그러면 개별로 된 객체로 다 이루어졌죠. 자, 여기서 객체를 전체를 선택합니다. 그렇죠? 블록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전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X를 누르고요. 잘라내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잘라내기를 하고요. 그리고 컨트롤 누르고 시프트 누르고 V. 그러니까 이렇게 블록으로 붙여지는 거죠. 선택을 해보시면요. 어떻습니까? 블록으로 바뀐 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모형에 대한 부분을 기준점으로, 어떤 특정한 기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축척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한번 배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준점은 어디로 잡아야 될까요? 실제로 다각형은요, 그려지는 부분이 원에 내접하든지, 그렇죠? 외접하든지 이런 형태로 그려지죠, 보통은.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이런 다각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의 이 다각형의 중심을 알기 위해서는 이 모서리 부분 있죠. 꼭지점에서 반대편에 보이는 면에 대한 중간점 또는 직교점에서 중간점에 이어주는 선들을 그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어줌으로써 어떻습니까? 한 지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자, 이 지점이 이 모형에 대한 중간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선에 대한 부분을 자, 있는데 선이 없습니다. 하지만 원의 중심까지 선을 이으면 되겠죠. 동일한 위치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어버리면은 어떻습니까? 한 곳에서 만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교차하는 이 지점이요. 예를 들어 제가 원을 하나 그려 놓겠습니다. 3mm에 대한 원을 그렸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객체에 대한 중심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자, 스케일 명령어로 한번 해볼 텐데, 자, SC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죠? 객체를 선택하고요. 엔터 클릭. 그런 다음 자, 기준점을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형에 대한 중심점을, 그쵸? 클릭하는데 원에 대한 중심점을 클릭하면 되겠죠. 클릭. 그런 다음 자, 어떻게 할까요? 왼쪽 밑에 보시면요. 왼쪽 밑에 보시면은 복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옵션이 있죠. 복사 가로 열고 C 가로 닫고. 그쵸? 그래서 단축키는 C죠.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원본 객체를 두고 복사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런 다음 자, 이번에는 축척에 대한 배율을 적어야 되는데, 자, 계산을 하기 힘들죠. 알 수가 없습니다. 계산기로 계산을 해서 알 수는 있지만은 계산기가 없다 그러면 자, 입력하는 방식은 나누기 방식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자, 이번에는요, 변의 길이가 46.875인 변에 대한 길이를 가진 오각형으로 축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려져 있는 이 변의 길이는 56.25죠.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수치에 대한 부분을 분자에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46.875 나누기 56.25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항상 원하는 수치를 분자에 둬서 나누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배율로 축척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또는 배척으로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소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능 중에서 그쵸? 따옴표 입력하고 CAL이라는 부분을 이용할 거예요. 옵션을. 그래서 자, 키보드의 엔터키 왼쪽 옆에 보시면 작은 따옴표가 있습니다. 그쵸? 작은 따옴표 입력하고요. CAL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 클릭. 그러면은 왼쪽 아래 보시면은 계산기의 모양이 보이면서 뭐 표현식을 입력하라 합니다. 이때 계산을 하는 거죠. 46.875 슬러시. 그쵸? 56.25라고 입력하는 거죠. 그리고 엔터 클릭. 자, 그러니까 화면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모형이 하나가 그려졌습니다. 그쵸? 치수를 확인해 보면요. 46.88이네요. 자, 이 부분도 정밀도가 둘째 자리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넷째 자리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46.875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배율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자, 그리고 또 이 블록에 대한 객체를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또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이번에는 예를 들어 이
제일 큰 블록으로 37.5에 대한 변을 가진 형태로 줄이고 싶다. 그러면 37.5 슬러시 56.25가 되는 거죠. 또는 방금 그렸던 이 46.87라는 수치를 가진 모형으로 37.5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37.5 슬러시 46.875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SC 입력하고 엔터 클릭. 이번에는 이 짠 걸 한번 선택해 볼게요. 엔터 클릭하고 객체 선택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기준점을 클릭 후에, 그리고 복사에 대한 옵션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런 다음 계산 방식 다운표 입력하고 CAL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런 다음 수치가 떴죠? 37.5 슬러시 46.875입니다. 그렇죠? 875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형태의 또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28.125네요. 객체를 선택하고 기준점 선택 후에 이런 식으로 계속 줄여 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다운표 입력하고 CAL 입력하고 엔터 클릭. 이번에는 28.125 슬러시 37.5입니다. 그렇죠? 엔터 클릭.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떻습니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계산을 좀 잘못했나 보네요. 자, 찍기를 잘못 찍었네요. 자, 어떻습니까? 28.125에 대한, 그렇죠? 형태로 그려지는 거죠. 간단하죠?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이제 18.75에 대한 형태로 축소를 시키면 되는 거죠. 그렇죠? 28.125이기 때문에, 그렇죠? 18.75로 축소를 시키면 되는 거죠. SC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체 선택하고 엔터 클릭, 기준점 선택 후에, 그렇죠? 그리고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런 다음 작은 따옴표 입력하고 CAL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수치가 어떻습니까? 18.75입니다. 그렇죠? 18.75 슬러시 28.125입니다. 그렇죠? 28.125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형태의 모형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 이 형태는 끝났습니다. 자, 이 형태로 이제 그리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새로 하나 그려서 할 수도 있지만은, 자, 블록에 대한 부분을 이제 편집을 한번 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네임을 한번 사용해서 한번 수정을 해 볼게요. 자, 이럴 때는 화면에 지금 이 작업 화면이 아닌 다른 파일을 하나 열어서요. 자, 이 객체를 복사를 해서 그쪽으로 가져갑니다. 일단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하나 제가 캐드 파일 하나를 더 열었습니다. 그렇죠? 실행 하나 더 시켰어요. 그리고 이 작업하던 파일은 자, 옆으로 조금 옮기겠습니다. 보이죠? 자, 이 객체를 하나를요, 제가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했어요. 컨트롤 C. 그렇죠? 그런 다음 왼쪽에 이 화면으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컨트롤 V. 그러면 붙여넣기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블록의 이름과 클릭해 보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끝에가 F624네요. 자, 여기도 끝이 F624입니다. 그렇죠? 블록의 이름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화면에서, 그렇죠? 방금 열었던 이 화면에서 이 rename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요, 블록의 이름을 편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rename RENAME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러니까 지금은 블록에 대한 부분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 파일이죠. 그렇죠? 파일이 하나가 새 겁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작업이 없던 새로운 파일이기 때문에 블록을 붙여넣기 한 이 블록에 대한 이름만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라인들을 여러 개를 블록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렇죠? 블록으로 만들었으면 블록의 이름들이 생성이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리네임 명령으로요, 클릭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방금 만들었던 블록까지 이렇게 이름이 보이는 거죠. 여기서 일괄적으로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한 개만 바꾸는 게 아닌, 실제로
보이는 화면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업을 한다 그러면, 그렇죠? 실무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블록 이름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맨 위쪽을 한번 클릭하시고요. 제일 아래쪽에 가서 Shift를 누르고, 그렇죠? 제일 아래쪽에 블록 이름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전체가 선택되는 거죠.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은 이전 이름이라는 부분에 별표 다양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을요, 드래그해서 복사를,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하고요, 아래쪽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쪽이 바꿀 이름이라는 거죠. 여기서 제일 앞쪽에 가서요, 다양함, 이 별표 앞에 제일 앞쪽으로 마우스 커서를 옮긴 후에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뭐 리비전 REV 뭐 1이라든지 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블록에 4개의 블록 이름이 변경되었다고 작업창에 보이죠. 자, 여기서 더블 클릭해 보면요, 어떻습니까? 블록의 이름의 앞쪽에 REV 1이라는 부분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블록 이름이 바뀐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 블록을요,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블록의 이름이 다르다는 거죠. 이 형태와. 이해가 되시나요? 자, 복사를 하고요, 컨트롤 C. 자, 붙여넣기 합니다. 붙여넣습니다. 그렇죠? 자, 기존에 앞에 작업했던 이 도면은 옆으로 옮기고요. 자, 새로운 블록의 이름으로 된 이 객체를 옆으로 좀 붙일게요. 자, 더블 클릭해 보니까 REV1입니다. 그렇죠? 자, 이 화면은 이제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블록으로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블록 이름을 바꿨어요. 자, 그래서 변경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 중에서 그러면 이 5개의 블록 중에서 한 개만 수정한다 그러면 전체가 다 바뀌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오른쪽에 이 블록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의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블록의 이름이 다른 거죠. 블록의 이름이 같다 그러면 같이 바뀌겠지만은 블록의 이름이 다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자, 이 부분들 보이시는 원에 대한, 그쵸? 원들이 이 다각형의 모서리 부분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원의 크기는 이 형태의 크기와는 동일하겠네요. 그래서 블록 편집 있죠? RR 입력하고 엔터 클릭, 또는 여러분들은 REF 에디트라고 풀네임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엔터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블록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제일 큰 걸 선택할게요. 선택. 그러니까 참조 편집이라는 창이 생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엔터 클릭 또는 확인을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저는 엔터 클릭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블록을 편집할 수 있는 창으로 들어오죠. 그러면서 안쪽에 있던 블록들은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오른쪽에 보니까 제일 처음에 그렸던 블록에 대한 부분은 형태가 그대로 보입니다. 그렇죠? 블록의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서 그렇죠? 이 모서리로 원들을 옮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카피 명령으로 하셔도 되고요, 모브 명령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카피 명령어 CO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체 선택하고요, 엔터 클릭, 원의 중심점을 클릭 후에 모서리로 이렇게 옮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카피 명령어로 이렇게 한 개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모서리 부분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5군데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놈들은, 이 원들은 없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형태가 어떻습니까? 이 원의 안쪽에는 선들이 없는 부분이죠.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가상에 대한 선을 제가 그려놓았기 때문에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없는 거죠. 그래서 트림 명령으로요, 이렇게 다 지워버립니다. 그쵸? TR 입력하고 엔터 클릭 후에 기준선을 선택해서 뭐 지워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선들을 한쪽을 지워버리는 거죠. 한쪽을 지워봅니다. 그리고 익스텐드 명령어 있죠, 연장하기. 자,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연장을 하는 거죠. 익스텐드 EX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원들을 다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을 해서 기준선을 잡아줍니다. 엔터 클릭, 그리고 원하는 방향으로 쳐 이렇게 클릭 중간점을 기준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치우셔서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ESC. 그러면 끝난 거죠. 그리고 종료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참조 편집에 대한 참조 편집 저장이라는 이 아이콘을 클릭함으로써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죠. 확인.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모형을 하나만 수정하더라도 이렇게 다 변형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제가 도면 예제로 억지로 그려보는 좀 시간이긴 하지만은,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아마 사용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실무적인 부분도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오토캐드 연습 도면 예제 1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명령어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다각형에 대한 옵션 중에서 모서리, 면에 대한 길이를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과 그리고 블록, 그렇죠? 블록 만들기와 그리고 블록 편집, 그리고 블록의 이름을 바꾸는 방법,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기존에 한 번씩 다 써봤던 그런 기능들입니다. 자, 이렇게 오토캐드 연습 도면 예제 12번째 시간에 이 모형에 대한 도면에 대한 두 가지의 도형을 블록이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좀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 블록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편집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블록에 대한 이름을 바꾸는 방법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록을 이름을 많이 바꾸다 보면 파일 자체에 오류가 좀 많이 생겨서 좀 안 좋은 경우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두 번 정도만 사용하고 그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파일 하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블록이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그쵸? 편집하고 도면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자, 오늘도 이 영상을 보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